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도 어제 이 양승태 전 대법관과 연루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예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 입장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제 변호인만 하더라도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회적으로 비판했었는데, 이제 아예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제 판결했던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제 그 이력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변에서도 성창호 판사를 탄핵 판사 명단에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여권에서 어쨌든 재판 불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수진 부장, 네. 유리하면 정의롭고 불리하면 적폐로 뭐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런 또 생각도 갖게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전략을 잘못 짠 겁니다. 그리고 이 적폐 판사로 몰아붙이는 것. 그렇다면 작년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원 돈 수수한 것, 그리고 공천 개입한 것 모두 유죄를 내렸거든요. 이때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다. 이렇게 환영 논평까지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적폐판사다? 그러면은 불리할 때는 적폐판사고 유리할 때는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명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법 지식이 이렇게 얕을 수가 있냐. 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아하. 자, 무슨 말이냐면 기소할 때 기소하면 무엇을 위해 기소합니까? 무죄를 위해 기소합니까? 유죄를 위해 기소합니까?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소를 하는 겁니다. 네. 기소를 하면 무죄율은 5%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공범으로서 같이 기소된 드루킹이 오전 10시에 이미 어떠한 혐의로까지 이렇게 하고 또 그 판결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3년 6개월을 받아요. 그렇다면 오후 재판에서의 예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나 이례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건 민주당이 법 지식이 그렇다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민주당은 재판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탄핵 절차를 밟겠다라는 입장까지 천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요, 적반하장이다라면서 맞서고 있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거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법적 절차인 탄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소위 비판 그리고 사법부를 몰면서 사법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법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정족수가 안 되죠, 지금 상황에는. 네. 보세요. 법관 탄핵이라는 게 발의가 3분의 1, 그 다음에 의결이 과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조금 한 단계 낮은 거죠. 3분의 1 발의는 할 수 있죠, 민주당 의원만으로. 네. 근데 민주당 지금 몇 석입니까? 120 몇 석이잖아요. 120 중반이잖아요. 아직 25석 모자릅니다. 네. 무소속 빼고 하면 정족수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만 과반이 안 됩니다. 네. 그럼 단독으로 이거를 의결하기 힘들죠. 그럼 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자유국당에서 이탈하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이탈하겠습니까?
민주평화당에서 이탈하겠습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1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적폐 판사를 탄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겠다는 이 민주당의 흐름에 정의당도 아마 지금 선택 참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정족수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안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왜 이걸 들고 나오느냐. 아마도 어제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판결을 보면 사실은 2017년 대선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벌써 이제 야당에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아내는 방어막으로 일단 이 판결은 잘못된 거야. 왜? 적폐 판사의 조직적인 농단으로 이 판결이 이렇게 된 거라는 아마 그 방어막으로 야당의 어떤 대선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좀 막으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한 30% 정도는 강경하게 묶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이상의 중도층의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는 재판부,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연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지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사건 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으로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 기일을 늦춘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관 내 비서를 지낸 판사가 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몇 번 보도됐던 법원의 역습이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논리로 얘기하고 있죠. 가능한 겁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이 판사? 성창호 판사는 뭐 비서실에 근무를 했어요. 2년 동안. 네. 2년 동안 근무했고 사실 이제 그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어요.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임종원 전 차장,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 또 그 재판 관련된 보수에 보면 성창호 판사 이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뭐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수사로서 할 수는 있다. 다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도 본인들의 입맛에 다른 판결이 나오면 좀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저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고 이제는 뭘 가지고 따져야 되면 법리 문제를 따져야 된다. 근데 네. 너무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 본질 자체가 흐려지고 법리 문제의 싸움에서 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법리적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성창호 판사를 적폐라고 규정을 했는데 과거에 이 성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네.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던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판사를 적폐라고 규정하기엔 좀 경력으로 볼 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근데 뭐 이분이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고 또 본인들하고 입장이 달라지면 다른 평가를 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당 하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네. 정당들이 사실은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어떤 그 지지하는 부분과 다르게 판결을 내면 정치적으로 저는 공격을 하는 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정치적 어떤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이게 강하게 나오다 보면 원래 이게 본질은 사실 법리적 문제로 따져야 되잖아요. 정말 네. 판결이 제대로 됐는지 법리적 관점에 와서 따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나 변호사들 입장에서 성창호 판사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요. 율사 출신들도 많은데 대법원장 비서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판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서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라고 하죠. 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판단을 위해서 보조하는 보조 판사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면 양승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판사는 저는 1인이 다 개별적이고 독립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를 도와주는 보조 판사지 비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양승태 사람인가?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대검 중수 1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명박 사람입니까? 박근혜 사람입니까? 네.
자, 여당은요, 적폐 세력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 책임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둔하면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수에서 끝일 것이냐, 더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에서 그런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물론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기 다 마치고 수사하고 기소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당에만 지금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야당은 여당을 넘어서서 지금 청와대까지 지금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외상규 법사위원장의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심이 끝났을 뿐이에요. 네. 아니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법사위원장까지 하시면 우리나라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2심, 3심이 남아있어요. 확정 판결이 아닌 거예요. 아직. 2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리가 물론 1심 판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2심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관여나 무슨 이게 확정돼서 판결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1심 판결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당 인사로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사건은 지난 대선 때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선거가 아니라 대선 때 유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몰랐을까? 알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네. 이것은 어느 정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이 2016년 가을 팬클럽 문팬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팬 가족들부터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러면서 댓글 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김 지사는 당시에 문 대통령의 정무, 홍보, 일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문자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알겠습니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야당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이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 때 김경수 지금 지사 이후에 수사를 안 했죠. 그 윗선에서 수사를 안 했는데 당시 확인된 것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총 11차례를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메모하거나 또는 자기 이제 경고문 회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뭐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아까 전에 여상규 법사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갔다가 계속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